자, 오늘은 민간화입니다. 민간화가 민영화보다 좀 넓은 개념입니다. 민영화가 정부 업무가 밖으로 나가는 거라면 이 친구는 다 나간 것도 있겠죠. 근데 일부는 정부가 책임지고 일부만 나간 것도 있고 하다못해 민간의 경영 논리가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좀 넓은 의미로 봐야 됩니다. 자, 89번 문제는 일명 시장성 검증이라고 테스트 영국 개혁이었고요. 하나씩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이 업무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다 폐지. 그럼 필요해? 꼭 정부가 생산해야 되는가? 꼭 책임져야 되는가? 아니란 민영화. 자, 정부 책임져야 돼? 그럼 꼭 공무원이 생산해야 되는가? 아니면 민간 위탁. 이렇게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누가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가를 찾는 게 바로 시장성 테스트라고 그래요. 1번 틀렸습니다. 1번이 맞습니다. 90번입니다. 사바스는 민간화를 역할 분담으로 봐요. 결정자가 누구인가, 생산자가 누구인가, 비용 부담자가 누구인가. 이걸 가지고 10개로 갈라요. 답이 4번 틀렸죠. 자원봉사는 민간이 결정하고 민간이 생산한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정부가 공급하는 게 아니라 민간 공급이 돼야 돼요. 민간 결정, 민간 공급 또는 민간 생산. 자, 바우처는 가치제입니다. 교육, 의료, 주택, 문화행사. 돈이 됩니다. 이미 많은 업자들이 있고요. 업자들이 있고 소비자가 선택하는 겁니다. 기업하고 주택이 들어가야 돼. 교육과 주택이. 의료가 들어가면 딱 좋은데 기업과 리을입니다. 자, 민간은 민간이 커지는 거예요. 민간 역할이. 그 다음에 규제는 완화돼야 되겠죠. 강화돼 버리면 정부가 강해지는 거니까 답이 1번입니다. 자, 93번입니다. 바우처는 누구한테 준다? 소비자한테 선택권을 줘요. 이미 경쟁적으로 많은 병원, 많은 학원, 많은 주택업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약자인 나는 쓰지 못하니까 나한테 이용하라고 쿠폰 주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여러 업체가 있다 보니까 대응성이 좋아지는 거고 그 결과 질도 좋아져요. 그다음에 저소득에 대한 지원도 있고 재분배 효과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돈이 되니까 시장에 많은 경쟁 업체들이 있습니다. 다양 업체가 있다는 거고 맞는 말이고 3번 틀렸죠? 공급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에게 선택권 주는 겁니다. 답이 3번입니다. 그다음에 5번 조심해야 돼요. 스타벅스가 82년도 분류했을 때 바우처는 민간 결정의 민간 생산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정부 책임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종 책임도 정부가 지고 그다음에 바우처 병원도 정부가 계약을 해요. 어떤 병원과 계약을 하는지 계약을 한 다음에 소비자 한 업체 여러 업체 계약하겠지. 소비자한테 이용하라고 선택권 주는 거죠. 그래서 5번 조심하십시오. 옛날 방식이라면은 민간 결정의 민간 생산이지만 지금 거의 결정자가 정부고 책임자도 정부입니다. 자, 94번입니다. 계약 나왔죠? 사바스 10개 분류했는데 포인트가 있습니다. 민간 위탁, 협의 민간 위탁이야. 이 협의 민간 위탁의 포인트는 경쟁 입찰이에요. 답이 3번입니다. 자, 반면에 넓게 봤을 때 민간 위탁은 다 들어갑니다. 협의로 봤을 때 경쟁 입찰 말하는 거고 넓게 봤을 땐 뭐 보조금이든 바우처든 전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어쨌든 민간 위탁 키워드가 뭐다? 기본적으로 여기 협의로 본 거네요. 결정은 정부가 했죠. 생산 누구한테 맡긴다? 민간 업체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책임 경영은 공무원들이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건 빠지는 겁니다. 자, 민간 위탁은 어쨌든 간에 결정은 정부가 하더라도 생산은 민간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책임 경영은 우리는 공무원들이에요. 책임 운영기관. 4번이 틀렸습니다. 또 민간 위탁은 기본적으로 전액 누가 준다? 정부가 비용을 지불해요. 1번처럼 정부가 결정을 하고 생산은 민간에 맡기고 책임과 비용은 정부가 다 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돈이 안 되는 비영리 단체도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2번도 맞고요. 2번 틀렸죠. 대상이 되지 않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만약에 누가 계약했는데 그 업체가 잘 안 좋아요. 그럼 계약을 바꾸면 되잖아. 또 공무원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고용이나 인건비, 유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이런 것들, 쓰레기 수거라든지 단순 행정 업무라든지 도로 건설 같은 전문성이 요구되었을 때는 민간 이탁 가능합니다. 이러니까 97번 가봐. 조사, 검사, 검증 가능해요. 근데 뭐가 안 된다? 권리, 의무와 무관해야 돼요. 법에 있는 내용인데 조사, 검사, 검정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무가 민간 위탁이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린 겁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민간 위탁했을 때는 경쟁을 할 거고요. 민간의 점수를 활용하다 보니까 비용도 절감되고 품질도 개선된다는 거고요. 근데 3번은 뭐냐면 그럼 누구하고 민간 위탁을 할 건데 그러니까 어떤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자기 부서의 이익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3번이고요. 4번은 뭐냐면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영국도 마찬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중앙이 시켜서 민간 위탁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민간 위탁은 중앙정부가 수직적으로 강요했다는 겁니다. 영국도 그대로 나옵니다, 이게. 답이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98번 문제 그대로죠. 해경 문제들은 다른 문제를 거의 그대로 베끼더라고요. 권리 의무와 무관해야 됩니다. 자, 99번입니다. 법에 있는 내용인데 단순 사실행위 가능합니다. 쓰레기 수거 같은 것들, 또 건설 같은 것들, 이런 전문성 요구하는 건 민간 위탁이 맞아요. 그다음에 공익보다 능률성 요구된다든지 조심할 게 있다. 검사, 검증도 가능해요.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고 공신력 때문에 그래요. 공신력이 요구된다면 민간 위탁보다는 정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조사, 검사, 검증 가능하잖아요. 그치? 물론 검증 나왔는데 뭐 비싼 것 같은데 검증도 됩니다. 다만 공신력은 문제가 있습니다. 답이 4번 가장 거리가 멀고서 시험에 나왔는데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법심사, 특허심사, 그다음에 주민등록사업들 이런 것들은 뭐가 안 된다? 민간위탁이 곤란하다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사바스가 했을 때 면허 포인트는 일정 구역의 서비스 공급권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그다음에 외부 계약이 이게 협의 민간 위탁인데 얘는 키워드가 뭐냐? 경쟁 입찰이야. 자조활동의 키워드는 수혜자 이꼴 생산자예요. 생산자 이꼴 수혜자고요. 내가 쓰려고 생산했는데 나와 똑같은 사람들 이득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원봉사는 포인트가 보수받지 않는다는 거고요. 보조금은 키워드가 기술적으로 복잡하다, 수요 측이 안 된다. 기술적으로 복잡하니까 공무원이 하기 어렵고 수요 측이 안 되니까 민간업자 뛰어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 현금이나 현물을 생산자한테 일부 대주는 거예요. 나머지 비용은 누구한테 받는다? 소비자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전액 정보가 된다, 협의의 민간 위탁. 소비자가 다 되더라, 면허. 일부는 정부가 되고 일부는 소비자가 되더라,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적자 사업, 생산자 보조금이고 바우처는 흑자 사업이에요. 소비자 바우처고요. 자, 301번입니다. 바우처. 자, 바우처 쿠폰을 소비자한테 준다. 소비자 바우처, 명시 바우처라고 그러고요. 소비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 아무데나 이용했으면은 정부가 거기다 비용을 그 생산자한테 주는 게 묵시 바우처, 생산자 바우처라고 그래요. 1번은 맞는 말인데 2번 틀렸죠? 이건 전자 바우처예요. 모니터링 가능하다, 오용 가능하다. 이건 전자 바우처 말하는 거지 묵시 바우처 아닙니다. 개념 틀렸고요. 자, 전자 바우처가 돼버리면 종이 바우처는요. 물론 소비자한테 선택권이 있지만 공무원들한테 가서 그 종이를 받아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그 제공기관과 수요자 간의 아래 위 관계가 만들어져 버려요. 근데 전자 바우처는 내 신용카드 들어온단 말입니다. 공무원을 만날 이유가 없죠. 그러다 보니 훨씬 더 수요자 중심 사고가 있다는 겁니다. 그치? 또 수요자는 내 이미 들어온 이 카드의 내용, 카드의 바우처를 가지고 공급자한테 이용하다 보니까 공급자는 우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소비자한테. 그래야 내가 이용받을 거니까 질이 좋지 않다, 서비스가 안 좋다. 그럼 내가 안 가면 그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종이 바우처가 공무원과 그 소비자 간의 수직 관계라면 전자 바우처는 이 수요자와 그 병원 또는 공급자 간의 수평 관계 되고 오히려 수요자한테 공급자가 서비스 좋게 해줘야지 선택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요자 권리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요자 중심이라는 거고 또 바로바로 모니터링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성도 있고 효율성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전자 바우처도 문제가 있어. 사가지고 팔아버리는 건 막을 수 없죠. 종이 바우처는 하기도 전에 미리 팔 수 있죠. 누출이라고 그래요. 그치? 이걸 막는 게 전자 바우처지만 전자 바우처도 물론 신용카드 판매는 못하겠지만 사가지고 그 물건을 파는 건 막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바우처는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누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종이 바우처 그래요. 답이 2번 틀렸습니다. 302번입니다. 저소득이나 특수계층에 대한 복지 분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수혜자한테 줍니다.
현금을 지급하는 대신 현금을 생산자한테 주면 보조금이에요. 현금 준 게 아니라 특정 재화나 서비스 이용하라, 교육이나 의료 받으라고 쿠폰 주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전자바우처 들어왔을 때는 행정비용 절감되고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에요. 민간의 병원들이고 선택권도 소비자한테 있습니다. 직접성이 낮아요. 나중에 정책의 도구로 날 때 할 겁니다. 4번 틀렸습니다. 자, 재밌는 게 이제 2번 같은 것들인데, 옛날 바우처는 민간 결정의 민간 생산이었어. 근데 지금은 거의 정부가 책임집니다. 정부가 아무 병원과 하는 게 아니라 시설 좋게 갖춘 병원들하고 계약을 해요. 이런 시설이 되면은 바우처 기관 지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러니까 정부가 오히려 이런 학원이나 병원과 계약을 하고요. 여러 병원과 계약하다 보니까 소비자 선택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하나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과 정부가 계약해 놓으면은 소비자는 그 기관 중에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이용권도 광의의 민간 위탁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보건복지부가 2007년도에 뭐 도입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선택권이 소비자한테 있다 보니까 소비자 중심이고요. 맞는 말입니다. 자, 4번입니다. 옛날 방식은 정부 기관이 제공하다 보니까 수급자와 제공기관 간의 아래위 관계가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쿠폰만 넣어주는 거고 소비자가 들고 경쟁적인 병원이나 학원 이용하기 때문에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수평 관계가 돼버려요. 그리고 경쟁 공급자이기 때문에 선택을 소비자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틀렸습니다. MPM에 기초한 민영화 넓은 의미의 민간 위탁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생산은 봐봐. 민간에게 맡기되 정부가 쿠폰 주는 거고요. 맞는 말이고 미국은 식품구매권,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바우처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닌데 갑자기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있겠나? 이런 의심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라도 좀 꼼꼼하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요거 말고 또 문장을 정리할 건데 대학 교재 해가지고 새로운 제도가 언제 들어왔는가는 무조건 달아붙여놔요. 그게 시험에 안 나오더라도 알고 있을 때와 모를 때 실제 문제 만났을 때 느낌이 좀 다릅니다. 자, 35번입니다. 자, 민간 위탁은 넓게 볼 때가 있고 좁게 볼 때가 있지. 좁게 봤을 때가 주로 경쟁 입찰이야. 계약을 통해서 맞는 말이고 자원봉사는 보수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2번 틀렸습니다. 면허 키워드가 일정 구역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이렇게 권리를 줬다. 한 업체랑 프랜차이즈, 여러 업체는 라이센스가 될 거고요. 바우처는 소비자한테 줍니다. 소비자에게 이용권을 주는 거고요. 답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면허. 자, 돈을 누가 낸다고 소비자가 돼요. 근데 경쟁이 약했을 때, 공급자 가격 올렸을 때 막기가 어렵겠죠. 소비자가 전액되는 거니까 1번 맞는 말입니다. 반면 바우처, 이거는 그 보조금과 비교하면 보조금이 훨씬 더 부패가 심해요. 그치? 보조금은 말 그대로 소수한테 막 주기 때 정부가 주기 때문에 우린 모르잖아 지금 경쟁도 안 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보조금이 더 심합니다. 근데 바우처도 뭐가 있냐면 내가 어느 병원, 어느 학원, 시설 갖춰야 되는데 이 조산 과정 속에서 부패 나올 수 있겠죠. 그 얘기를 갖고 온 거야 지금. 그래서 보조금과 비교한다면은 면허와 비교한다면 또 보조금이나 면허와 비교한다면 훨씬 더 부패가 근절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정을 정부 하다 보니까 이런 부패 문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민간 위탁은 민간의 업자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죠. 인력 운영의 유연성 필요 없으면 그만두게 하면 될 거니 계약 안 하면 되잖아 지금. 그다음에 관료주의 팽창 억제할 수 있다는 거고요. 집합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만들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수 공공재 성격이죠. 무임승차 문제가 있지만 누구나 이용하니까 약자도 이용할 수 있겠지. 그래서 참여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하다 보니까 재분배 사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꼭 재분배로 봐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까 표현했더라고요. 이 표현을 처음 나왔기 때문에 좀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답은 4번이 아니라 2번이었습니다. 2번. 자, 7번입니다. 보조금은 키워드가 뭐다? 생산자에게 현금이나 현물을 맞는 말 일부를 대주는 거예요. 나머지는 소비자가 돼야 돼요.
바우처는 소비자에게, 시민들에게 쿠폰을 맞는 말이고, 면은 일정 구역의 서비스 공급권을 맞는 말이고, 민간 위탁을 넓게 본 거네요. 계약은 협의, 민간 위탁,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 자조활동은 생산자 이꼴 소비자예요. 반면에 보수받지 않는다, 자원봉사입니다. 5번은 틀렸습니다. 8번입니다. 자원봉사, 생산과 관련된 현금, 즉 실비라고 그래. 실비는 맞습니다. 보수는 맞지 않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맞는 말이고, 자, 보조금은 생산자한테 줘야 돼요. 민간 조직 생산자에게 현금이나 현물 주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바우처는 소비자한테 줍니다. 맞는 말이고, 이건 면허죠. 일정 구역 서비스 공급권 면허입니다. 계약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9번, 1번 틀렸습니다. 이건 자조활동이 아닌 자원봉사입니다. 생산에 관련된 현금, 즉 실비라고 그래요. 실비는 받는다, 보수받지 않는다, 면허에 이거는. 자원봉사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똑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틀렸죠? 레크레이션 안전 모니터링 복지 사업은 이거는 자조활동이 아니라 자원봉사입니다. 1번 틀렸습니다. 자, 면허는 정부가 권한을 줘요. 권리 줘요. 소비자한테 돈을 받아요. 대신에 정부는 서비스 가격이나 질에 대한 규제가 들어갑니다. 맞는 말이고, 3번이 포인트예요. 보조금은 뭐다? 공무원이 하기에는 서비스 요건이 곤란해요. 기술로 복잡합니다. 공무원이 못합니다. 또 민간이 하기엔 수요 예측이 안 돼요. 이러니까 민간도 안 해요. 이러니까 그 생산비를 정부가 현금이나 현물로 대주는 거야. 생산자한테. 그래서 3번 맞는 말입니다. 자, 바우처는 소비자한테 선택권이 있다는 거고요. 자, 이건 협의 계약, 협의 민간 위탁이네. 경쟁 입찰입니다. 경쟁 입찰 통해서 결정하는 거 맞고요. 자, 311번입니다. 자, 사바스 그럽니다. 생산자가 있고 배월자가 결정자야. 생산자가 말 그대로 물건을 만든 집행자고요. 그래서 이걸 10개로 갈라요. 원래는 정부가 결정을 하고 공무원이 생산해야 돼요. 이거를 일반적 정부 방식이고, A정부가 결정을 하고 B정부가 생산하고 A정부가 비용을 주는 걸 정부 협약 또는 사무위탁이라고 그래요. 1번 그 얘기다. 그래서 정부가 결정 A정부가 배열자가 되고 B정부가 생산자가 되고요. 비용은 그 배열자인 A정부가 줄 겁니다. 정부 간 협약이다 또는 사무위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꼭 정부끼리 계약을 하지 않고 민간과 계약할 수 있지 않은 건 사무위탁이 아니라 민간위탁이 되겠지 이제. 그래서 사무위탁은 정부 간 계약을 말하는 거고, 민간위탁은 정부하고 민간 간 계약 말하는 거고요. 자, 정부 응찰은 뭐냐면, 자, 오히려 민간이 입찰을 해요. 내가 뭘 할 건데 방범이 필요해. 그러면 여러 업체들, 민간의 방범 업체들하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경찰들이요. 경쟁을 해갖고 만약에 이 민간의 입찰자가 다른 민간 업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 공무원과 계약을 했다면 공무원이 돈을 받고 서비스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걸 정부 응찰 또는 정부 판매라고 그래요. 자, 어떻게 돼? 민간이 오히려 결정자가 되고 공무원이 생산자가 되고 돈을 민간업자가 공무원한테 주는 겁니다. 이게 정부 응찰 또는 정부 판매라고 그럽니다. 2번 맞는 말입니다. 자, 바우처 조심하자고 그랬죠? 사바스가 분류했을 때 분명히 민간 결정의 민간 책임이지만 지금 거의 정부 책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사바스로 나와서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정답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바우처는 민간이 생산은 맞지만 결정자가 정부로 들어와 있어요. 민간 위탁이나 바우처도 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물론 4번이 없었다면 답은 3번이었을 것 같아요. 4번 더 틀렸습니다. 임대형 민자 사업이든 보조금이든 결정은 누가 합니까? 정부가 합니다. 생산만 민간이 하는 거야. 틀렸죠? 그래서 보조금이든 민자 유치든 간에 배열자돈 정부, 생산자가 민간이에요. 답이 4번 더 틀렸기 때문에 바우처는 견해가 바뀌고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물론 사바스로 물어봤기 때문에 논란이 있겠지만 사바스를 물어본 건지 사바스가 말한 민영화 여러 유형 물어본 건지가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사바스의 바우처 옛날 거로 물어봤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바스가 바우처를 말했는데 지금 바우처는 얼마든지
정부 책임입니다, 지금. 그래서 답이 3번보다는 4번이 더 틀렸습니다. 그래서 내 바우처만 좀 조심하자고 그래요. 그래서 바우처는 거의 지금 기출문제가 정부가 책임지고 정부가 민간과 계약한다고 나와요. 물론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와 이제 계약해 놓으면 우리가 골라 쓰는 거지. 또 바우처 요건만 되면 누구나 할 수 있게 그 정부가 허가를 해줘요. 저도 학원 만들어 가지고 시설을 갖춰고 신청을 하면 바우처 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좀 자유롭습니다. 자, 12번입니다. 자원봉사는 실비는 받는다, 보수받지 않는다, 맞는 말이고, 2번이 보조금입니다. 기술적으로 복잡하다, 예측이 안 된다, 이건 보조금 얘기하는 겁니다. 면허 키워드가 일정 구역에 서비스 공권을 주는 거야, 지금. 답이 2번이 틀렸고요. 자조활동 이거야. 포인트가 수혜자 이꼴 제공자 같은 애들이에요. 같은 애들이다 보니까 서로 돕는다고 그래요. 3번 맞았고요. 자, 민간 협의네요. 이건 경쟁 입찰입니다. 그 결과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3번입니다. 계약입니다. 계약은 협의 계약은 경쟁 입찰입니다. 맞는 말이고 프랜차이즈는 면허예요. 지금 틀렸죠? 정부가 제공자에게 비용 아니야. 프랜차이즈는 면허는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해요. 정부가 일정 구역에 대해 서비스 공권을 주고 소비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정부는 규제를 할 겁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부가 주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합니다. 정부가 전액 지불한다. 민간 위탁. 반반한다. 일부는 정부가 되고 일부는 소비자가 되더라. 보조금. 전액 소비자가 되더라. 면허입니다. 2번 틀렸습니다. 전자버천 모니터링 된다고 그랬죠. 맞는 말이고 자조활동의 포인트는 수혜자 이꼴 제공자 같은 집단이다. 서로 돕는다. 상부상조다. 답은 4번도 맞습니다. 14번입니다. 자, 민영화 특히 면허라든지 보조금 줄 때 특혜가 들어갑니다. 하다못해 바우처 지정할 때도 유착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번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민간 위탁돼 버리면 정부 서비스가 민간 나가요. 효율성은 좋아지겠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형평성이 떨어져요. 또 망해버렸을 때 안정성이 떨어질 거고요. 책임 소재도 모호해집니다. 그래서 효율성과 전문성, 능률성은 좋아지겠지만 형평성이라든지 책임성이라든지 안정성은 떨어져요. 안정성은. 자, 대응성은 경쟁이라면 오히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경쟁이라면은. 근데 그만뒀을 때 대응성은 오히려 정부가 더 나을 거예요. 민간 그만뒀을 때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 지금. 그 다음에 3번은 이건 뭐냐면 자, 정부가 민영화 돼버려. 그럼 민간이 주주들로 나가거든요. 그럼 내가 주식이 몇 개 없단 말이야. 이걸 가지고 내가 성실하게 감시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수에게 분산되다 보니까 책임 소재가 지금 분산됐지, 지금. 주주가 분산되다 보니까 효과적인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4번 틀렸죠? 시장성이 크다는 거는 가격 탄력성이 크다는 경쟁이 되고 가격에 의해서 재화가 공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건 민영화가 되는 게 맞습니다. 시장성이 클수록 경쟁이나 가격 논리가 작동할 거니까 민영화 실익이 크다는 거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답이 4번 틀렸습니다. 자, 용어 정리할 건데 15번은 역대는 뭐냐면 복대는 계층으로 일하다 보니까 통제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영화 시켜버린 거야. 근데 계층제로 일하든 간에 어쨌든 일하든 간에 계층제로 일하든 뭐를 하든 간에 내 대리자예요. 통제가 어려운 거지 통제할 권한은 있잖아요. 근데 민영화 시켰을 땐 아예 통제 권한이 끊어져 버려. 이걸 역대리라고 그래요. 다시 복대리가 뭐다? 계층제로 일하다 보니까 통제가 어렵다는 거야. 국민이 정치인 통제 어렵고 정치가가 행정관료 통제 어렵고 상급자가 하급자 통제 어렵다는 겁니다. 이래서 어렵다는 게 복대리 문제입니다. 그게 바로 몇 번이냐면 바로 1번입니다. 이게 복대리야. 그래서 내가 민영화 시켜버린 거야. 근데 복대리일 땐 내 대리자잖아, 지금. 근데 역대리 민영화 시켰을 땐 대리 관계 끊어져 버리거든. 그러면 그나마 통제할 수 있는 끈이 끊어진 거죠. 이게 바로 뭐다? 역대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영화 이후에 통제가 안 되다 보니까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역대리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2번 크림 스키밍이야. 좋은 것만 민영화 시키겠다는 거야. 흑자만 민영화되고 적자는 나가지 않습니다. 이걸 크림 스키밍이라고 그래. 크림 탈취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4번은 황금주 표현한 것 같아요. 일부만 가지고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1번이 복대리 문제, 3번이 역대리 문제, 그 다음에 2번 크림 스키밍까지 요 세 가지는 알아두십시오. 16번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민영화에서 평가야 이건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평가할 건데 우리 옛날 기재부 공기업 할 때 했습니다. 평가했는데 설사 등급이 낮더라도 민영화 되진 않습니다. 다만 등급 낮았을 때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해임 건의건 가능하지만 민간 위탁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민간 위탁 여부는 공공성 여부, 기업성 여부인 거지 성과가 안 나오면은 성과 안 나왔으니까 그 책임자 자르면 되는 거지 이걸 민영화 시키진 않습니다. 1번 틀렸고요. 어쨌든 민영화 됐을 때는 영역이 작아지는 건 맞고 또 민영화 돼버리면 가격이 들어오다 보니까 효율성은 좋아지겠지만 약자들이 못 씁니다. 그래서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거고 서비스 공급하다가 돈이 안 되면 그만뒀을 때 특정 지원 서비스 공급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보편 서비스 제공이 약화된다는 겁니다. 자, 4번은 좀 문제가 있죠. 공기업 민영화 매각했을 때 재정이 커진다는 건데 물론 매각 대금이 들어오니까 커지겠지만 자산이 감소된 건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답은 아니었습니다. 답은 1번이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민영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온다? 민간 투자 얘기 나올 겁니다. 민간이 돈을 냈어요. 생산은 그 돈을 댄 겁니다. 근데 공공재 만들었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 논점이 뭐다? 소유권이 누구 건지 소유권 그다음에 운영을 누가 할 건지 그게 문제입니다. 소유권은 T로 나와요. T가 언제 나왔나? 바로 나왔다. B는 무조건 민간이 건설하는 거야. B 다음에 T가 나온다. 정부 거예요. 짓자마자 다음에 B가 나오고 뭐가 있다가 나중에 T가 나오더라. 일정 기간 민간이 갖고 있다가 종료되어서 정부께 되고요. 그다음에 B가 나오고 끝까지 나오지 T가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전부 민간 겁니다. BO라고 그래요. 민간이 건설하고 민간이 소유하고 민간이 운영하겠다는 거. 온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그래서 T가 있는가 없는가 소유권 얘기고 그다음에 O로 운영한다. 이건 민간이 운영한다는 거야. O가 아니라 L이다. 이건 정부가 운영하고 이거는 소비자한테 사용료 받는 거고요. 사용료를. L은 정부한테 임대료 받는 거야. 그래서 L 방식은 정부가 운영한다. O 방식은 민간이 운영한다. 그래서 운영권이 누군지 소유권이 누군지 이걸 가지고 갈라보십시오. 하겠습니다. 자, 민간이 건설해요. 그다음에 소유권과 운영권을 다 민간이 가졌네. 그럼 BOO야. 그지? 온과 오퍼레이트 해가지고 18번입니다. 민간이 건설해지고 무조건 민간이 건설해요. 임대했었네. 그럼 L 방식이 들어와요. L 방식 1번밖에 없죠. 자, L이 먼저 나왔으니까 짓자마자 정부 소유지만 정부가 민간업자한테 그 기간 동안 임대를 줘야 돼요. L방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면 민간이 건설합니다. 무조건. 소유권을 넘겼네요. 그 다음에 임대료 받았네. 그러면 넘기고 임대료 받았으니까 BTL이 돼야 되겠네. BLT가 되버린 임대료 받다가 끝났을 때 넘겨줘야 돼요. 근데 먼저 넘기고 받았기 때문에 2번입니다. 반면에 BLT는 없으니까 뭐 답은 아니었겠지. 그거는 2번입니다. 자, 프랜차이즈는 면허입니다. 면허가 틀렸죠? 이건 바우처잖아, 지금. 쿠폰이니까 바우처가 돼야 되겠지. PPP는 말 그대로 정부와 민간이 같이 협력하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모든 걸 부담하는 게 아니라 민간과 같이 하겠다는 거야, 지금. 출자 기업이 지금. 2번 틀렸고요. 그다음에 BTO네요. 이건 짓자마자 정부 겁니다. 민간이 소유하지 않습니다. 짓자마자 정부 넘겨주고 민간이 운영하고 소비자한테 사용을 받는 게 BTO 방식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이 맞나 보네요. BTL은 짓자마자 정부한테 넘겨주고 소유했지 정부가. 그다음에 임대료 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21번입니다. BTL 방식이네. BTL은 임대료 주지. 보통 기간이 20년이에요. 자, 임대료 준다는 건 미래 세대가 임대료 지불해야 돼요. 현 세대 결정했는데 임대료는 미래가 잘 거니까 미래 세대가 금전 부담해야 됩니다. 답은 1번 틀렸습니다. 자, 민간이 하니까 창의성이 있다는 거고 민간이 하니까 탄력성이 있다는 겁니다. 민간 자본 이용할 수 있으니까 유유자금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 민간 자금 이용하니까 세금이 지금 없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예산으로 못하는 것도 민간 자본 가지고 조기에 공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임대료 줘야 되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금전 부담해야 됩니다. 21번은 1번이 틀린 겁니다.
자, 22번입니다. BTO 방식은 민간이 운영해요. 사용을 소비자한테 돈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운영한다는 건 위험을 민간이 부담한다는 겁니다. 반면 L 방식은 민간이 운영 안 해요. 정부가 운영하다 보니까 위험 부담은 정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사업은 O 방식으로, 수익이 안 됐을 땐 L 방식으로.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자, BTO O 방식이니까 운영 주체는 민간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L 방식은 임대료 받습니다. 이건 정부가 운영하고 업자는 L 방식 임대료 받을 겁니다. 그다음에 L 방식은 돈이 안 돼야 됩니다. 최종 소비자에게 사용료만으로 운영이 안 되었을 때가 L 방식이고, 사용료만으로 운영이 된다면 O 방식을 해야 돼요. O 방식이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옛날에는 최소 수입 보장제가 있었는데 지금 폐지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그 당시 높았어요. 12%인가 됐을 거야, 아마. 9%였나? 12%였나? 되게 너무 높다 보니까 없애버린 겁니다, 지금. 23번입니다. 오방식이네요. 오방식은 민간업자가 민간이 건설하고 소유는 정부 넘겨줘야 돼요. 운영을 민간이 할 겁니다. 가겠습니다. 민간이 건설했죠. 소유권은 정부 넘어갔습니다만은 그 기간 동안 일정 기간 사용 수익권 가지고 직접 운영할 겁니다. 맞는 말이죠. 오방식이다. 민간이 건설했고 사용료로 돈을 받아요. 주로 돈이 돼야 됩니다. 도로나 건설 같은 것들 위험 부담을 민간 업자 부담하다 보니까 L방식이 보통 20년, O방식은 30년, 긴 건 40년짜리도 있어요. 훨씬 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기간도 더 길고 수익이 돼야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3번 틀렸습니다. 임대료 리스료 달 L방식이에요. 리스니까요. 리스료 받는 건 L방식입니다. 틀렸습니다. 위험 부담은 정부가 부담하고 민간업자가 리스료 받는 건 L방식이 돼야 돼요. 이건 틀렸습니다. O방식이 훨씬 더 위험하다 보니까 기간도 더 길어요. 그래서 L방식이 보통 20년들, O방식은 30년 내지 40년까지도, 돈이 되는 건 O방식으로, 이게 원칙이에요. 돈이 안 되는 건 L방식으로. 24번입니다. 둘의 공통점은 소유권은 정부 겁니다. L이 먼저, T가 먼저 나왔잖아, 지금. 그래서 운영주체 O는 민간이, L은 정부가, 반면 소유권은 둘 다 정부 겁니다. 2번 틀렸습니다. T가 먼저 나왔으니까 지금. 그 다음에 얘는 사용료를, 얘는 임대료를 둘 다 짓자마자, 준공하자마자 바로 정부까지 해. 만약 T가 뒤에 나왔을 땐 준공이 아니라 완료시가 돼. 종료시가 돼야 돼. 종료시 정부 넘겨준다. T가 나중에 나와야 되고요. T가 먼저 나왔다. 준공하자마자 바로 정부 겁니다. 답은 디귿이에요. 2번 니은이야, 니은. 2번. 자, 그 다음에 품질관리 TQM이 들어왔죠. 나중에 조직으로 할 때가 조직으로 할 때 TQM 방식. 자, 이건 무결점 운동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 서비스가 들어왔는데 이건 노무현 때 들어온 게 아니라 김대중 때 들어와요. 이상 영국 개혁은 김대중 때, 노무현은 되게 재무개혁이나 미국 개혁이 많아요. 그래서 서비스 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 들어옵니다. 틀렸고요. 서비스 원장은 말 그대로 계약서야. 내가 이렇게 서비스 제공할 것이다 계약서 쓰고 이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금전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답은 2번 틀렸습니다. 자, 서비스 원장 2번 틀렸죠. 이건 시장 테스트는 아까 했지. 누가 공급할 것인가 주체 결정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원장은요, 계약서라니까 내가 이렇게 계약을 할 겁니다. 이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내가 금전 보상할 거고요. 이 계약서에는 최고 품질이 보장돼 있을 겁니다. 답이 2번이고요. 다음에 이런 선택권이 있다 보니까 이 서비스 원장은 주로 책임 운영 기관이나 경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업체가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책임 운영 기관뿐만 아니라 순수 공공재도 서비스 원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자, 커뮤니티 비즈니스. 이건 뭐냐면 마을 공동기업이에요. 자, 어느 마을이 지금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마을 공동체 전부 사람 모여가지고 이 마을의 자산 활용해가지고 기업 만들어서 이 수익을 가지고 마을 재건에 쓰겠다는 겁니다. 1번 틀렸습니다.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요 마을 주민들이 요 마을 자산 이용해가지고 공동으로 기업 만들어가지고 이걸 가지고 수익사업 만든 다음에 이걸 돈 가지고 다시 마을 재건에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도시 발전은 뭐 틀렸다고 할 수 없겠지만은
혁신적인 중소기업과는 무관합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만든 기업이니까요. 자, 내려가니까 일본은 마을 만들기들 맞는 말이고요. 마을에 자산 가지고 마을에 공동 기업 만드는 겁니다. 자, 어쨌든 사회적 기업과 유사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대개 취업계층 일자리고요. 이거는 취업계층 일자리라기보다는 마을의 재건에 활용합니다. 그치? 자, 90년대 중반부터 나왔다는 거, 이런 용어도 좀 외워두시고요.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는 사회적 기업, 민간이 만들었는데 사회가 먼저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 일자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 서비스 수요에 대한 확대책으로 들어온 거 맞고요. 자, 2번 틀렸죠? 비영리 단체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비영리 단체 하더라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유급근로자가 있어야 돼요. 유급근로자가.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무급근로자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취약계층 일자리다 보니까 반드시 유급근로자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매년이 아니라 5년마다 조사합니다. 틀렸습니다. 그다음 고용노동부가 총괄기관이에요. 자, 그다음에 사회기업, 연계기업은 뭐냐면 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 기업이야. 그리고 반드시 법적으로 분리돼 있어야 돼요. 그지? 연계기업은 사회적 기업의 지원은 가능하지만 사회적 기업 만든 이윤을 취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사회적 기업이 망하더라도 그 사회적 기업의 그 노동자를 고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연계기업에 배분할 수 없습니다. 기업이니까 반드시 영업활동해야 되고요. 매년이 아니라 5년 단위로 해야 돼요. 그다음 무급근로자만으로 운영이 안 된다니까 고용노동부 인증을 해줘야 돼요. 사회적 기업으로. 답은 그래서 2번이 맞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 목적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영업활동해야 돼. 사회적 기업이라서 맞는 말이고 이 사회 목적이 뭐라고? 취약계층 일자리 플러스 사회 서비스 수요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목적이고요. 반드시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인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등록받기 위해서는 조직 형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급근로자가 있어야 돼요. 자원봉사자로만 된 비영리 조직은 인증이 안 됩니다. 물론 비영리 조직도 사회적 기업 만들 수 있어요. 그때는 자원봉사만 있는 게 아니라 유급근로자가 존재해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약간 조합주의다 보니까 참여 구조가 있어야 돼. 소비자라든지 고용 노동자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증 요건들이 시험이 잘 나오니까 받으시고 유급근로자 존재할 것, 영업활동해야 될 것, 조직 형태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4번, 5번처럼 민주구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용노동부가 등록을 해줘요. 또 실태에서는 기본교육도 5년짜리라는 것. 답은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여기까지가 민영화 문제입니다.